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9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급하겠다야 되는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택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총 127만 채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자, 그 중에서 37만호 정도를 22년까지 집중 공급을 하겠다.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 내 입주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씩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 현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 정도가 내후년까지 공급이 됩니다. 올해는 9만호, 내년에는 13만호, 22년에 약 15만원 정도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쪽이 11만 8천호, 경기가 63만 3천호, 인천이 9만 4천호 정도가 공공택지로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정비사업지를 통해서도 역시 38만 6천호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된다. 물론 대부분은 23년 이후가 훨씬 더 많죠. 요거 3년치 합한 것보다 23년 이후에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도 하고 최대한 공급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년까지 공급된 37만호 중에서 전부 다 분양은 아니고요. 13만호가 임대주택, 그 다음에 분양주택이 24만호인데 그 중에서 사전청약은 6만호, 본청약은 18만호가 되는 겁니다. 37만호 중에 24만호만 분양주택이고 사전청약은 그 중에 4분의 1, 6만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청약 18만호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합니다. 합쳐서 공공분양 6만호, 민간분양 12만호를 공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본청약 올해 4분기에 지금 눈에 띄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자, 위례지구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판교 대장지구라든가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상당히 많은, 과천 주암, 그죠? 구리갈매역세권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과천이 있고요. 또 이런 우리가 핵심 지역에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눈여겨보면서 스케줄을 잘 보시고 그 청약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향 청약은 언제부터 하냐면 내년 7월부터 하고요. 본 청약보다 1, 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되는 거죠. 청약 공고에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 조건, 주택 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가, 계략 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별표가 되어 있죠. 별표를 봤더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싸겠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비 당연히 원가고요. 기본형 건축비 원가고 거기에 약간의 가산비, 그러니까 약간의 이득만 주겠다.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에 제공하니까 정확히 지금 금액은 알 수는 없다. 어쨌든 상한제가 걸릴 거니까 굉장히 싸게 지급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청약자금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요. 거주 요건은 해당 지역의 거주 중, 몇 년 거주하세요? 이거 없어요? 일단 거주 중이면은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본 청약 시점까지 그 해당 지역에서 이사 가지 말고 살면서 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우리 과천 같은 거 막 분양하려고 할 때 미리 들어가서 전세 놓고 뭐 전입해갖고 1년 채우고 2년 채우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거주 중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본 청약 전까지만 차후에 거주하면서 거주 기간만 충족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청약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것은 청약 입지, 그 다음에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하반기에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한 모집. 그러니까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 요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사전 청약할 예정인데, 보시면 눈에 띄는 곳들이 있죠. 노량진역 인근의 군부지, 뭐 물량은 200호밖에 안 됐습니다만 훌륭하죠.
그 다음에 성남 복정, 성남 엄청나게 뜨고 있는 곳들이고, 이제 파란색 칠한 것들이 3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3기 신도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저기면 충분히 괜찮은데? 라고 판단하시는 지역을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태령 군부지도 사실상 뭐 인서울이라고 봐도 될 거고요. 성남 쪽들은 요즘 인기가 하도 많고, 그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천. 동산정비창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띄죠. 3,000호 정도가 먼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덕 강일지구, 그죠? 마곡이나 강석권, 네, 광명도 인기 많고, 네, 뭐 안양도 그렇고요. 용인 플랫폼시티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물량이 많이 미리 공급을 하네요. 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여하튼 많이 공급해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좀 바뀌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 집 마련을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려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구청 대장 내년 19년 5월 발표한 지구는 21년 말 지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마스터 플랜 팀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그렇다 빨리빨리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의 추진은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뭐 이런 쪽에 있는데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홈페이지 개설을 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한 달 만에 65만 명이 방문했고 12만 명 이상이 청약 일정 언제 하느냐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그 알림 서비스를 1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이다 하고 고무적인 말씀을 이제 정부가 한 건데, 저는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것은 엄청난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당첨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분상제 통해서 굉장히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만, 만약에 이번에도 못 받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자, 여하튼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했는데 30대 38%, 40대 31% 많죠? 여기 그림으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청 연령은 30대가 38, 40대가 41, 40대가 31, 그러니까 거의 30, 40대가 70%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대가 16%, 20대도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 신청 지역은 대부분 당연히 경기도죠. 경기도가 물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서울도 31% 정도가 있고 인천이 있고 기타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당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도시별 선호도가 여러분들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천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하남, 교산을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고양, 창릉, 과천, 남양주, 부천, 인천 순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과천이 너무나 그 경쟁이 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선회를 한 건지 뭐 정확한 뭐 심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차이는 없어요. 정말로 뭐 인천 계양서부터 하남 교산까지도 선호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교산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창릉, 과천 순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워낙에 경쟁이 센 데는 뭐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나는 꼭 완전히 상급자 아니더라도 내가 들어가 살 집, 정말로 내가 거주할 집을 갖고 싶은 분은 경쟁률이 좀 덜한, 선호도가 좀 덜한 쪽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겠죠. 3기 신도시 선택한 이유는 편리한 교통, 그죠? 역세권이래. 서울 접근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 대책을 많이 마련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서울에 출퇴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연관돼서 직장과의 거리까지 표현되는 거고요. 부담 가능한 주택, 분상제를 통해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금 집 살려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통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한 많이 선택한 이유로 꼽았고요. 공원 녹지 17%. 예, 공원도 이번에 뭐 그린시트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누울 거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선호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면적을 한번 볼 건데, 주택 면적은 60%가 60에서 85, 20평대에서 30평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거 아닌 것들은 40평대를 29%, 그러면 25평 미만 같은 건 10%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소한 20평대 이상은 살고 싶다, 25평 이상은 살고 싶다라고 선택할 사람이 열의 9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25평 미만은 10%밖에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은 중형 이상의 주택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간 이런 선호들 고려하여 그간 공급이 미비했던 60에서 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이 30에서 50%. 60%가 선호하고 그 이상도 30%니까 이게 거의 90%인데 30에서 50% 비율이라 그러면은
좀 약하죠. 예, 이거 비율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확대한 거예요. 그전에는 더 작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닭장 아파트라고 했고,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아쉽죠.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주택을 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평대 이상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호도가 그렇게 되니까 공공택지 같은 데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60% 이상을 60에서 85, 그 다음에 85 초과를 20%니까 꼴추 맞죠. 60에서 85, 60% 선호하는데 60에서 85, 60% 이상 공급. 85 초과 29% 원하는데 20% 이상 공급. 그러니까 민영에서는 거기에 니즈의 충족을 딱 잘 맞춰주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85비를 30에서 50이고 나머지 것들도 대부분 대형이겠습니까? 소형으로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선호도보다 상당히 작게 지금 그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1, 2인 가구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정부 입장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1, 2인 가구 같은 분들은 아직은, 글쎄요. 임대주택도 13만원 정도 공급한다고 하니까, 임대주택을 한번 들어갈 수 있게끔 1, 2인 가구한테 집중해주고, 그죠? 그런 분들한테 좀 우대를 해주고, 3, 4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3, 40대 분들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자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넓은 곳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인 가구는 분양받는다기보다는 조금 일단은 임대를 통해서 어떤 저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저리에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향후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인 가구들을 위한 분양주택보다는 너무 소형보다는 중대형평으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도 굉장히 잘 짓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잘 짓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한번 그래픽으로 볼까요? 수도권 127만원 주택 공급 계획에서 서울은 36만원 정도를 공급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동부권 25,000, 서부권 26,000, 서남권 19,000, 동남권 41,0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뭐 상당히 많죠. 경기 서부권이 19만, 경기 동부권이 14만, 동남권 15만, 경기 서남권이 27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럼 42만, 56만에다가 67, 한 76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인천도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만원 정도, 서울까지 합치게 되면 약 127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등등등 해서 나머지 채우겠다 해서 총 127만원가 됩니다. 영어 지역별로 합계가 나와 있었네요. 경기가 76만원, 인천이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Q&A 보면서 이해 안 되셨던 것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냐?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 되는 거고요. 뭐 통장 당연히 가입했어야 되고, 해당 지역은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죠? 거기다가 특별공급은 유형에 따라서 별도 요건 추가해야 된다. 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자,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단 혼인기간에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당장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신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혼인기간 7년 이내를 다 신혼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같은 분들도 이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비 신혼부부라면 아직 결혼은 안 했어. 결혼 예정이야. 그럼 이건 좀 증빙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결혼 전에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전 집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제 관심 갖고 봤는데 그때 청첩장 같은 거 제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하게 되면 예비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줬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10년도 더 된 얘기라. 근데 뭐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증빙하게 돼서 예비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6세 이하 한부모 가정도 이제 여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된다. 나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세대주, 세대원 모두, 그러니까 가족관계 중에서 누구라도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다자녀는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인데 태아, 그러니까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2명 자녀에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 3명이에요.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부녀 특별공약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부모님 모시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죠. 이건 세대주로서 요건 충족하면 사전 청약 가능. 그죠? 자,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충족됐지만 향후에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이 되어서 소득 요건 기준 초과할 경우 이런 거 많겠죠? 네, 연봉 뭐 올려준다는데 이것 때문에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 됩니다.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 입주가 결정돼. 그러니까 거주 중이긴 해야 되는데 거주의 기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본 청약 전까지만, 그러니까 사전 청약 받고 이제 이사 가야지 이러면 안 되고 본 청약 전까지는 이제 그 거주하면서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공급 비율인데 주택건설 지역이 서울과 인천인 경우에는 서울 또는 인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니까 서울은 사실상 2년이죠. 전부 투기과열이니까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을 한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 공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 서울이나 인천의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경기는 약간 틀려요. 해양식은 1년, 투기과열 2년 똑같고요. 여기에 30%만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는 50% 우선 공급했잖아요. 경기는 30%만 우선 공급하고, 두 번째로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역시 여기도 다 동일하게 50%가 되는 꼴이고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한다. 자, 그 외에 해당 주택 건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다. 다른 지역에서는 야 거기 우리 동네에 살아야 돼, 그렇게 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됨. 그러나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그러니까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라든가 당첨이나 주택 구입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음.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라 이겁니다. 그죠? 사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데 뭐 구입했어, 뭐 당첨됐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죠?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주가 확정되면 그때 이제 적용. 뭐 이게 사실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11페이지 정도짜리인데 뭐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짧게 하려고 해서 좀 말이 빨라진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해는 다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원문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내용은 별게 없고 어디에 언제쯤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했으니까 이걸 들어가 보셔가지고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일정과 그 자세한 스케줄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